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적극적인 지명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누구죠? 이완규 그리고 함상훈.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은 사실 어떻게 분류해도 이 사람들은 보수 성향이다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완규 법제처장 언제 나왔냐면은 검사와의 대화 있잖아요. 그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소위 말해서 맞짱 떴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워딩을 다시 들어보니까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주 막 노골적으로 건드린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조목조목 인사권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뭐 좀 우리랑 상의도 하셨어야죠. 그렇게 지금 맞섰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검찰에서는 오래 못 있고 나갔었죠. 그러다가 윤 대통령하고 동기잖아요. 연수원 동기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추미애 장관 때 굉장히 순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징계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 징계 사건을 대리했던 그 대리인단이었었습니다. 상당히 좀 가까운 관계였고 그래서 왜 거기도 등장을 하죠. 그 관저회동 민주당이 지금 문제 삼는 게 그 관저회동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관저회동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다 끝난 이후에 계엄 상황이 다 끝난 이후에 뭐 거기 뭐 박성재 장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자리니까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지금 그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 전격 지명이 있으니까 이제 배 아파서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건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성향으로 따지면은 보수 쪽에 가깝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집에 그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은 그때 검수완박 당시에 이분이 그냥 변호사였는데 사배를 들여가지고 이 검수완박 민주당이 그 바꿔놓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표현되는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책을 갖다가 사배를 들여서 출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판을 해서 기자들한테 무료로 배포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상훈 후보자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그 김경수 2심 때 그 판결했던 사람이죠. 김경수 2심 때 결국 1심대로 징역 2년을 유지하는 그런 판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향으로 치면은 이완규 후보자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보수 중도 쪽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임명을 해놓으니까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노골적인 언어로 막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공당 대변인의 입에서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제정신이냐 막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뭐 속마음으로는 네가 뭔데 그러고 싶었겠죠. 그렇게 해서 지명을 했습니다. 이 지명을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 방방 뛰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거 뭐 헌법학회 일부라든지 뭐 법원 내부에서도 아니고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지금의 대행의 위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대행의 위치랑 다르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었던 위치였지만은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미 파면이 됐기 때문에 언제 이제 대통령이 돌아올 가망이 없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트럼프랑 통화도 하고 그야말로 뭐 국가 원수의 대행도 되고 행정부 수반의 대행도 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명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 일리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의 거리 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당시에서 마은혁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압박을 받고 있던 한덕수 대행하고는 법적인 지위가 다르다. 그리고 이미 마은혁 임명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긁어부스럼이라는 얘기도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건에서 임명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국회가 뽑아놓은 재판관에 대해서 너는 임명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어라고 최상목 사건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그 사건을 사실 이쪽에서 거꾸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임명 의무 있다며. 그래서 임명했는데 물론 이제 임명과 지명은 다르고 너는 대행이니까 대통령 몫의 재판관에서는 손대면 안 돼라는 게 저쪽의 주장이지만은 거꾸로 사실 법적인 소지로 따지면은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자, 재판관 구성이 헌재 재판관 구성이 정말 중대하게 바뀝니다. 표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하고 이제 임명이 됐죠. 마은혁 포함해서 보수 중도가 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보가
5명인 구도입니다. 진보 5명은 이제 마은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정계선, 정정미, 마은혁까지 5명이고 나머지 4명이 보수 중도. 사실 뭐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뭐 그래도 8대 0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대통령 탄핵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당 해산.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당 해산 사건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걸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떻게 보면 법리보다는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한대행이 지명을 했잖아요. 지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보십시다. 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이 합류를 하게 되면 보수 중도가 6명이 되는 거예요. 진보 3명. 보수 중도가 단독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 파면 여부, 정당의 해산 여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정말 발작 버튼이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대행이 지금 지명 안 한 상태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제 마은혁 비슷한 사람들 2명을 임명을 하겠죠. 그러면은 보수 중도가 4명, 진보 5명. 진보 5명에서 보수 중도 중에서 1명만 끌고 오면은 이제 저쪽 마음대로 법률의 위헌 여부, 정당의 해산 여부, 공직자 파면 여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 사실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웬만한 법조인보다도 정말 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김앤장에 오랫동안 근무도 했고 법조인을 아는 사람도 많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 조언과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괜히 했겠습니까? 다 법적인 검토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명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가처분이 들어왔죠. 사실 이런 가처분이건 뭐건 저는 각하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몫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명권을 행사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 사람은 사실 법적으로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니 민주당이 지금 정권 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법적인 쟁송이라는 거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집권한 상태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뭔데? 각하. 그리고 내가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 너가 무슨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내가 재판관 지명함으로 인해서 너가 지금 법적으로 피해를 입었어? 아니잖아요. 각하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가처분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이 임명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을 걸었는데 가처분을 건서 누가 걸었냐면은 민변 출신이 아니지만은 계속 이 좌파 진영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했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 그리고 또 이제 민변 쪽에서도 냈고 비슷한 사건이 이제 가처분 사건이 5건이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배당이 됐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마은혁. 야 이거 저는 좀 이해상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마은혁을 지금 누가 임명했어요?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은혁 임명 부분은 빼고 나머지 2사람에 대해서 이 마은혁 임명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의 지명이 있는데 이 2사람의 지명 부분에 대해서 마은혁이 주심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저는 이해상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헌재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동 배당이다. 우리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실제로 공정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안 그래도 사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잖아요. 뭐 3분 초식에서부터 뭐 3분 달래니까 그것도 안 주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는데 야 이거 대행이 지명한 2명의 재판관에 대한 사건까지 대행이 임명한 마은혁이 맡아버리면은 이거는 결론 정해진 거 아니야? 그런 이 불길한 예상이 나오기에 상당히 충분하고 실제로 정말 이 불길한 예상이 실현이 된다 그러면 이거 헌재가 이거 다 짰네. 다 계획이 있었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좀 제가 헌재 내부를 취재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가처분 있으면 거의 판결 안 했어요. 그냥 본안 나올 때까지 그냥 소위 말해서 뭉갰죠. 근데 요새는 가처분을 빨리빨리 판결을 한다고 하네요. 뭐 빨리 하면은
지금 뭐 3일에서 5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보통 뭐 2, 3주 내에 판결을 잡고 가처분에 대해서 그리고 3일에서 5일 내에도 가처분을 할 수가 있다. 가처분 정족수는 어떻게 되냐? 5명입니다. 과반수니까 지금 4명, 지금 8명이잖아. 지금 현재 상태로 8명이잖아요. 5명이 이 임명이, 이 지명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인용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필 또 이걸 마은혁이 맡아서 아마 지금 날짜도 나왔을 겁니다. 13일 날 한다는 얘기도 있고 13일 날 이 전원재판부에서 이 안건 올려가지고 설명을 하고 아예 거기서 표결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이 문영배, 이미선 퇴임일이 1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사건 한번 잘 좀 지켜보시죠. 야, 이게 또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한번 사법 절차에 대해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 사건 가처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입법, 행정 다 저쪽으로 가게 되고 좀 유독 그나마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게 사법 분야에서 균형을 잡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것까지도 자칫 뒤집어질 수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다시 한번 오고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